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하태경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도 제가 굳이 이 하태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일종의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태경 씨를 다룰 만큼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발언에 문제가 많다 혹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우파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퍼지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에 정말 설득력이, 논리가 없어서 부족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태경 씨는 5월 7일, 오늘입니다,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태경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정권이 바뀌면 국가 운영 주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이 시스템 자체가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잘 작동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정권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한테 계속 맡기면 되고, 문재인 정권한테 계속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경험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일의 효율과 능률은 더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놔두고 왜 구태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뻔한 그런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과 책에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국가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게 바로 이 나라의 운영 시스템을 사실상 바꾸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물론 그걸 갖다 가시적으로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집권 과정이라고는 통상적인 집권 과정을 통해서 출범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박근혜 탄핵 촛불, 뭐 저쪽 사람들 얘기로는 자칭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출범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혁명 세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맨날 무슨 틈만 나면 촛불혁명을,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혁명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기존 체제를 뒤엎는 겁니다. 기존 체제를 뒤엎고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국가 조직, 운영 조직 따위를 아주 근본부터 싹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제도,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깨트려버리고 그걸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아주 급격하게 대체하는, 그게 바로 혁명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촛불혁명에 의해서 집권했다고 자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혁명 세력이고, 이 혁명은 기존의 국가 체제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문재인 집권 이후로 이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뭔가 그 사회의 근본 가치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정권은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정말 어쨌든 하태경 씨는 대한민국 방역이 세계 탑 클래스였듯이 선거관리 시스템도 글로벌 탑이라면서, 이런 인프라들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구축해온 시스템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정권과 국가,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보수 정권이 이뤄온 자산,
구축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선거, 이 민주주의 제도,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선거 관리 시스템, 우리가 탑이다. 세계적으로도 탑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자체야말로 바보들이 나는 짓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또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뭐냐면 보수 정권이 만든 자산, 보수가 아니라 우파 정권이 만든 자산, 우파 정권이 만든 자산을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건국과 부국, 그러니까 이 우파 정권이 이뤄놓은 이 모든 대한민국의 성과를 좌파 정권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성장의 산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일으켜놓은 이 경제 성장의 산물을 좌파 정권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포퓰리즘적 정책을 시행하면서 돈을 뿌리는데 지금 그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든 말든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돈을 뿌리고 보지 않습니까? 무슨 각종 명목도 많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받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뭔 받는 돈이 그렇게 많은, 무슨 지원금이 그렇게 많고 무슨 수당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운영 주체가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파 정권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후대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고생을 해가면서 저축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어도 그걸 갖다가 나중에는 다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가 이뤘던 경제 성장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우리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떻게 하면 저 세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 운영 주체가 바뀌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우파 정권이 대한민국이란 나무에 거름도 주고 간혹가다 냄새도 심하고 이렇지만 어쨌든 거름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잘 크게 키워놨는데 이제 열매가 맺히자마자 그 열매를 바로 아무런 이 나무를 키우는데 기여도 한 바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열매를 서로 자기 거라고 하면서 따먹고 있는,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우파 정권이 이뤘으면 뭐합니까? 그 성과를 갖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면 끝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우수해도 그거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인성과 자질, 능력, 도덕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리고 하태경 씨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료제도, 선거제도 모두 정권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제도를 지키는 관료들도 대다수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제도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민주적 선출 절차인 제도, 선거를 갖다가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 선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주체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불순한 무리, 불순한 세력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료들도 대다수가 유능하고 성실하다? 글쎄 저는 여기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권력기관이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과 음모, 하태경 씨는 분명 대다수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음모에는 대다수라는 그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모는 아주 극소수, 대다수가 아니라 극소수가 꾸미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다수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 관료가, 그러니까 유능, 성실을 떠나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극소수 내부 관계자가 거기에 가담을 했다면
얘기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태경 씨는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조작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면서 보수의 혁신은 보수가 함께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과물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하태경 씨가 보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의문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 그랬는데 글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상당히 허술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스템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그동안 각종 괴담에 휘청거렸습니다. 뭔 괴담이냐? 효순이 미선이 2002년도입니다. 주한미군이 마치 우리 여중생을 갖다가 무슨 놀이개 취급하면서 장갑차로 깔아뭉개 죽였다는 식으로 괴담, 악의적인 선전, 허위사실을 유포한 세력들에 의해서 놀아나서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 괴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 촛불에 지금 가담했던 사람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그 판단 영역이 법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과연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언론 보도 말고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내려오는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그 대한민국을 대단하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했고 그들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그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허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이걸 갖다가 실제 존재했고 기획됐고 실행됐다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밝히고 되돌리는 게, 국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과물인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태경 씨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과물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씨는 또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많은 유튜브 논객이 반박하고 있다. 보수 혁신을 위해선 이런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한다. 보수 혁신의 신호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왜 소위 보수 유튜브 논객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겁니까? 이게 반박이 필요한 겁니까? 개표 과정 또는 사전투표 과정 이런 거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월간조선 TV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사전투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아마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보다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 그 이해 당사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증거를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표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걸 유튜버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반박하고 이러는 겁니까? 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검표하면 간단히 끝낼 일 아닙니까? 근데 뭔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과연 토론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여러분, 토론이라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찬반 논쟁을 할 사안입니까?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찬반 논쟁을 한 사안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제기가 됐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질리지 않았는지 찬반 논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논객입니까? 논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논리가 없는데 어떻게 논객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태경 씨는 아마 이런 사람들 주장에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 얘기 자체가 전혀 논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토론의 대상이, 사안이 안 되는데 왜 이걸로 토론하고 반박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할 일입니다. 법원에서 증거로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검표로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고, 그리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냥 또 가만히 있고, 이거를 의혹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나름대로 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에 신경을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보수혁신의 신호탄입니까? 에? 아니, 어떤 선거 절차, 선거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국민으로서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마치 이게 낡은 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아예 그냥 빠져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하태경 씨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분들도 저한테 어떤 기대를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여기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돈과 시간을 희생해서 이걸 갖다 한번 밝혀보겠다고 한 사람들의 그런 열정을 갖다가 하태경 씨 같은 사람들이 굳이 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면, 하태경 씨 같은 사람은 모르면 빠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설득력 없는, 부족한 이런 주장들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럴 때는 모르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런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하태경 씨가 그런 권유를 받을 만큼 어떤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